감도는 보통 감도는 저희 때는 ISO 100이라고 배웠는데 노멀 감도는 2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하고 200 있고 그 다음에 400 있고 뭐 800 있고 600, 800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쭉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100, 200 아니면 찍지 말라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근데 요즘은 카메라들이 좋아져가지고 800 정도까지 ISO를 올려도 충분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내일 출력도 하시거든요. 오늘 저녁에 출력을 하시는데 출력을 하셔도 입자라는 날씨에 디지털 입자가 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00 정도까지 흔들릴 것 같으면 800 정도로 올려가지고 혹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ISO가 뭔지 모르시는 분 죄송합니다. 한번 ISO가 뭔지 모르시는 분 감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 아시죠? 고맙습니다. 감도는 빛에 대한 카메라의 그 감도를 이야기하는 거, 그걸 세팅하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셔터버튼이나 조리개를 조일 수가 있고요. 셔터버튼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숲길 같은 데 들어가시면 살인의 숲길이나 오늘 뭐 이따 상권불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빛이 안 들어오는 데 가시면 ISO를 낮게 세팅하시면 100 정도 세팅하시면 막 2분의 1초, 4분의 1초로 떨어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진 찍기 힘들거든요. 60분의 1초로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은 많이 흔들려요.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면 전혀 안 흔들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좋은 모니터에 딱 올려놓고 이 LCD 모니터에서 안 흔들려고 사진 좋다고 했는데 딱 LCD에다 갖다 놓고 모니터에다 갖다 놓고 보면 도저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가 군대에서 총을 잘 쐈다 그러면 30분의 1초 정도 가셔도 괜찮고요. 15분의 1초, 30분의 1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군대에 총을 못 쏘셨다 그러면 60분의 1초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거예요. 왜 갑자기 태어났어? 이건 그냥 다니면서 제가 이번 여름에 어디 저기 멀리 가서 찍었던, 외국 가서 찍었던 사진들 쭉 가져와 봤어요. 근데 11, 16 정도 찍으면 이렇게 그냥 앞에서부터 전경부터 끝까지 전부 다 포커스가 다 맞는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낮에도 200, 400 놓고 사진 찍으니까 감도에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같은 경우도 밤에 여기 잠깐 밤에 이스탄불인데요. 이스탄불인데 밤중에 사진을 찍어도 이게 지금 거의 해가 다 진 상태거든요. 진 상태임에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장면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800 정도 뒤에는 퀴즈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퀴즈 800 정도, 1600 정도까지 올리셔도 밤중에는 도심에서 촬영할 때는 그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600 정도 올려가지고 조리개를 좀 더 조이시면 앞에부터 원면까지 포커스가 더 샤프하게 맞아진다는 사실은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저나 제 조수한테 여쭤보시면 그 조리개하고 셔터버튼하고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오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가 선택되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감도가 200, 최대 감도 800, 셔터부터 60분의 1초 되어 있는데요. 드시겠으면 오늘하고 내일은 오토보다는 조리개 우선식, 거기 보면 A라고 써 있거든요. 조리개 우선식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셔터부터 우선식은 별로 재미가 없고요. 조리개 우선식을 이용하셔가지고 ISO로 셔터들을 30분의 1초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사진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로 놓고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로 찍으시는 게. 이건 이제 피부톤인데요. 제가 이번에 후지를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외국 여행하면서 쭉 보니까 길거리 지나가면서 그냥 툭 하나 찍은 건데요. 피부톤의 그 질감들이 정말 좋습니다. 피부톤의 질감들. 그 다음에 해상력이 니콘이나 캐논보다도 훨씬 더 좋을 정도로 렌즈가 원래 후지는 렌즈가 좋은 렌즈입니다. 렌즈 자체가.
자체가. 에스파리칼 렌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이번에 사신 M1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1650인데요. 에스파리칼 렌즈거든요. 아스파리칼 렌즈라고. 이 렌즈가 라이카에 쓰는 렌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렌즈가 훨씬 더 피부톤이나 이런 것들을, 질감들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좋은 렌즈니까 너무 혹시 다른 뭐 캐논이나 니콘이 몇백만 원짜리 하는데 이것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카메라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진 찍는 것은 카메라가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가락이 찍는 거고, 그러니까 저 카메라 타다시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 찍으실 때 보통 여기에 수동 초점 장치가 있어요. 수동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 초점으로 되게 귀찮게 자동 초점 찍게 되죠. 근데 그럴 때 반샷타 누르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반샷타 누르면 초점이 움직이지 않죠. 옆으로 돌려가지고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인물 사진 찍는다든가 풍경 사진 찍을 때도 근경에다 초점을 맞추고 원경을 찍겠다. 그렇다면 앞에다가 반샷타 누르고 카메라 올려서 그대로 놀려서 찍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그거 아마추어들이 제일 일반인들이 실수하기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샷타는 꼭 그 초점을 고정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집어넣냐면 여기다 지금 초점을 고정시키고 제가 이렇게 돌려 찍었거든요. 보통 이 프레임이면 여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이 초점 고정시켜갖고 이쪽으로 돌려 찍었다고요. 뭐 초점을 돌리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다 초점 맞춰가지고 전체 화면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초점 고정하는 거 우리 잊지 마시라고. 실내를 들어가 버리니까 저는 조리개 우선식으로 사진을 보통 많이 찍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가니까 2.4로 확 줄어버리니까 뒤에가 이제 아웃포커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웃포커스 기법들을 좀 많이 좀 한번 촬영하실 때 이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재밌는 운치 있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여기다 초점 맞춰가지고 하니까 새벽이니까 뒤에가 다 포커스가 나가가지고 괜찮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초점은 사람들은 선명하게 보이게 할 뿐더러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지시한다는 기능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보통 될 수 있으면 초점 셔터로드 우선식보다는 조리개 우선식에 놓고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요, 저 같은 경우는 기념사진 저보다 오토로 찍습니다. 오토가 참 너무너무 잘 나와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주 시리어스한 사진, 예를 들면 그림을 복사한다든가 정말 컬러가 중요한 사진들 찍었는데 딱 그 상태에서 보니까 컬러가 틀려져 있다. 그럴 때는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기능이라고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직사광선의 그늘에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 막 이런 기능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단순해야지 사진을 재밌게 찍을 수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오토에다 넣고 찍으세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정말 CLS 한번 찍으시면 화이트 밸런스,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로 돌아가시고요. 사진 찍기 제일 힘들게 제일 안 좋은 컬러가 원래는 무슨 컬러냐면요, 형광등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괜찮아요. 지금 이 백열등은 사진 찍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형광등은 개판 일부 직전이죠. 정말 형광등 안에서는. 근데 요즘 카메라 같은 게 형광등도 잘 잡더라고요. 사실 형광등도 잘 잡아요. 형광등 안에서 찍을 때 쓰는 화이트 밸런스 항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에 다 있으니까 모르시면 일단 다 따로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화이트 밸런스를 대낮이니까 이건 화이트 밸런스가 저희가 5800도, 5500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낮에 그냥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새벽에 찍은 사진입니다. 새벽에 오토로 놓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도 전부 다 화이트 밸런스 다 오토로 그냥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의 느낌을 보여주려면 사실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오토로 찍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새벽의 분위기를 나타내줘야 되니까요. 여기다 만약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요, 새벽의 느낌이 없어져 버립니다. 노랗고 하늘은 파란색으로 밝아져 오는 새벽의 느낌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이거 잊어버리시고 파란색이 많이 나오면 사실은 화이트 밸런스가 높은 거고요. 노란색이 많이 나오면 화이트 밸런스가 낮은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거 지금 다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어제는 이건 잊어버리시고 일단은 그냥 개념만 아시라고 하늘은 컬러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가 높은 거고 저 노란 것은 화이트 밸런스가 낮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낮은 게 따뜻한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촛불이라든가 이런 백열등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사진이 따뜻한 느낌을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실내에서도 이번 1박 2일 동안 실내에서 좀 사진들 뭐 잠깐 자유시간 있으면 카페에 들어가신다든가 이럴 때도 꼭 그 사진을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셔터 우선식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은 뭐 움직이는 장면을 찍을 때 찍는 건데요. 셔터 우선식을 찍으니까 주회가 실내 같은 경우는 주회가 전부 아웃포커스가 많이 되죠. 전 집에서 그냥 제가 저희 집 응접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도 지나가다가 셔터 새벽에 찍었던 사진인데 새벽이라 자연적으로 조리개가 내려가서 뒤에가 아웃포커스가 심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까 컵 사진하고 바로 옆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 이건 이제 하늘이 지금 전체 화면에서 하늘이 지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화이트 밸런스가 막 6,000도, 7,000도까지 올라간 사진이죠, 사실은. 오토로 놓고 그냥 찍어가지고 여기하고 그래도 중간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는. 이것도 집에서 그냥 찍었던 사진이고, 뒤에가 아웃포커스 되니까 훨씬 더, 뒤에가 아웃포커스를 시키는 상태로 사진을 찍게 되면 앞에 게 훨씬 튀어 보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느 장소에 가서도 클로즈업 할 때는 꼭, 클로즈업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클로즈업 하면 정말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꼭 카메라를 어디다 기대시던가 뭐 수를 내시고 꼭 셔터부터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 60분의 1초 다 흔들립니다. 125분의 1초, 250분의 1초 막 이렇게 쳤습니다. 저도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 많이 흔들려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시는 분들, 수전증 있으신 분들은 꼭 125분의 1초 이상으로. 이런 경우도 컬러 밸런스를 지금 저녁에 해질 때인데요. 그냥 오토로 넣고 찍었어요. 찍었는데 조르개는 아주 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부터 이 상태까지 전부 다 조르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분위기를 나타내는 사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르개를 최대한 조여가지고 찍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조르개와 셔터의 상관관계만 좀 사진 한 번씩 찍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한 번씩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촬영하실 때 꼭 그거 잊지 마시고요. 이건 뭐 화사한 사진, 거기 보시면요. 화사한 사진, 야경, 삼각대 불꽃놀이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 카메라예요. 이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잘 안 씁니다만 여러분들은 쓰실 수 있으면 쓰셨으면 좋겠어요. 화사한 모드, 인물 촬영 시 피부톤을 화사하게 만들어버린다. 색을 부드럽게 표현한다. 뭐 이런 기능들이에요. 이 기능 놓고 찍으면 이건 오토나 마찬가지 모든 것을 다 카메라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결정할 필요가, 이거 하나만 결정하면 다른 거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만 딱 넣고 찍으면 지가 알아서 찍습니다. 좀 화사한 사진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비 올 때 찍은 사진인데요.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즘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은 옛날 필름 카메라에서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지들이 알아서 다 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옛날 필름 카메라에서는 이 사이로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 나무가 어두워지기 상당히 쉽거든요. 필름 카메라 이거 맞추려면 엄청 힘들었는데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그걸 다 조정을 해요. 특히 후지는 그 조정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필름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후지에만 있는 건데요. 플로비아, 벨비아, 아스피아, 모노크롬, 세피아, 이건 모노크롬 흑백이죠. 흑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런데 이 기능들을 한번 이용해 보셔가지고 보시면 플로비아는 약간 표준 색상인데 옛날 플로비아라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필름이 있었어요. 그 필름, 100짜리 필름이었는데요. 그 필름이 약간 청색 기운을 많이 표현해주는 필름이었습니다. 그 필름의 느낌을 가져오는 디지털 테이프의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벨비아 50짜리였는데요. 이건 ISO 50짜리 필름이었는데 이것은 웨딩 사진 찍을 때 많이 찍던
필름입니다. 약간 따뜻한 느낌이었고요. 뒤에가 아웃포커스, 50이니까 아웃포커스가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다 후지에서 필름으로 나왔는데 그걸 디지털로 옮겨놓은 것들이에요. 한 번씩 흑백도 한번 찍어보시고요. 세피아 톤은 약간 그 세피아 톤 커피톤 같은 게 사진에 씌워지는 효과입니다.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전 그냥 저 후지로 지나가면서 쭉 그 표준으로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역광이었는데 이게 역광이거든요. 역광이면 보통 이제 이런 데가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잘 표현했어요. 컬러도 아주 컬러 표현도 뭐 다른 카메라보다 훨씬 더 우수한 카메라입니다. 지금 실제로 파란색이에요. 실제로 파란색. 피부톤 같은 경우도 나는 이 사진을 내가 이게 조카인데요. 시내 나가서 오다가 그냥 스트로보 사용했어요. 이 카메라를. 여기 스트로보 기능 있죠? 여기 스트로보 기능 딱 해서 그냥 이러고 찍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찍었어요. 뭐 맞출 생각도 없고 그냥 찍었는데 필름 톤이 피부 톤이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야 이거 그리고 보통 이 가까이서 한 2m 앞에 사진 찍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뒤에가 다 새카매지기 좋거든요. 까매요 여기가. 근데 이것들 다 표현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정말 지가 알아서 조정하는 기능이 엄청나게 뛰어나구나 그걸 느꼈어요. 얘는 내가 딱 반셔틀 딱 누르는 순간 여기서 사람을 찍는구나 얘가 아는 거예요. 아주 우리 스마트한 얘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톤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들을 어느 정도 흡수해줘서 얘가 나름대로 사진의 분위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카메라. 아트 필터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이건 어제 찍어봤는데 이 로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비네팅이 들어오는, 옆에서 까맣게 들어오는 건데, 저는 미니어처 우아래가 이렇게 포커스가 쫙 나가는 기능이거든요. 아트 필터 기능에 ADV라고 거기 위에 있는 것 중에서요, ADV라고 돌리면요, ADV 그 기능이 있거든요. 위에 셔터 중에서. 그쪽으로 딱 돌리면, 아트 필터 기능이 있고, 거기에 다중노출 기능이 있고, 다 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약간 복잡하다, 난 모르겠다, 그냥 물어보는 게 편하겠다, 그러면 전화 밖에 있는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재미로 집에서 아까 어제 학생들하고 와서 로모 카메라 기능 찍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로모 카메라 기능. 이게 비네팅 들어오고 약간 그 옛날 느낌의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로모 카메라 기능도 있고요. 다른 것은 별로 쓸 게 없고, 미니어처 기능하고 로봇 카메라 기능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파컬러 기능하고. 고대비 이미지예요. 고대비 이미지.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저걸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불 좀 켜주세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 혹시